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언어 제9장 함수와 변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함수의 개념, 그리고 역할, 그리고 함수 작성 방법, 반환값, 인수 전달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보다 단순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함수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렇게 나누어서 모듈별로 해당되는 그 문제를 갖다가 풀므로 인해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듈별로 나눌 때 그 인자값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콜 바이 밸류 형태로 인자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나아가서 함수와 변수, 실제 변수값들이 글로벌이고 로컬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어떤 얼마만큼 변수가 생애 주기 동안 어떻게 메모리 공간 안에 CPU 공간 안에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주로 해야 될 것들은 이제 어떤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들이 변수값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존재하는 데이터들이 언제까지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재기 호출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속성 먼저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변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벌써 몇 주가 지났는데 변수라고 하면 어떤 박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의 이름이 있고 그 박스에 타입이 있죠. 어떤 속성의 물질을 갖다가 집어 넣을지에 따른 타입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크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크기와 타입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를 어떤 걸 집어넣을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먼저 우선이고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변수를 만드는 거죠, 박스를.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이 함수가 어디 위치에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생존을 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누군가한테 던져줄 때 그 데이터의 어떤 연결 상태, 어떻게 하면 던져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이라고 하면은 변수가 사용 가능한 어떤 범위,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생존 시간, 라이프 타임, 또 메모리에 존재하는 시간, 실제 이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언제까지 이 메모리 공간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결, 다른 영역에서 혹은 다른 프로그래밍에서 실제 변수와 연결되는 상태들을 갖다가 이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생존 시간 중요하죠. 그리고 범위, 어떤 범위 안에서 이 메모리 변수가, 이 박스가 쓰일 건지,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쓰고 있는 함수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끌어쓸 건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범위라고 하면은 크게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역 변수란 말 자체는 실제 글로벌하다라는 의미죠. 전체 공간상에서 쓰는 어떤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 변수는 로컬상에서 쓰는 변수, 로컬상에서 쓰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그 시스템 계가 모든 영역에서 다 쓰는 거죠. 이 지금 이제 늑대가 있는데 이 늑대계는 실제 이제 이동하는 공간 자체가 전체 공간이 다 되는 거지만 실제 여기 그림에 있는 이제 반려견들은 집 안에서 주인과 함께 움직이는 공간이 지역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실제 프로그램상에서 존재하는 변수도 이렇게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글로벌과 로컬로 나눠져 있는데 전역 변수는 전체 시스템 공간 안에서 쓰일 수 있는 변수고 지역 변수는 해당되는 특정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지금 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전역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 외부에서 정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정의가 되어서 함수 내부에서만 쓰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도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 정의된 함수는 메인 함수 내에서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서브 함수 내에서 정의된 그 변수는 서브 함수 내에서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과 서브 함수 바깥에 있는 영역에서 선언된 박스나 변수는 전역 변수라고 해서 실제 전역 변수는 내부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예,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지금 메인 함수에도 쓸 수 있고, 서브 함수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두 곳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합니다. 지역 변수 먼저 이제 보시면, 지역 변수는 local variable이라고 블록 안에서 선언되는 어떤 변수를 갖다가 지역 변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변수다. 그래서 지금 실제 서브라는 지금 함수 안에 또 그 파일문에 갇혀진 함수처럼 되어 있죠. 얘도 이제 그 제어문이긴 하지만 가로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것들은 다 이제 함수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가로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중가로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중가로 안에 실제 여기 안에 있는 선언된 변수도 지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y라는 지금 지역 변수가 만들어졌고 이 y라는 변수는 파일문 안에서만 존재하는 변수이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서브 함수에 존재하는 int x는 서브 함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이제 박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지역 변수 y가 서브 함수 상위에 해당되는 공간 속에 지금 다시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실제 블럭을 벗어나게 되면 여기 중괄호를 벗어나게 되면 실제 그 변수는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시에 오류가 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도 사용하고 바깥에서 사용하려면 글로벌 변수 형태로 선언을 해야지 에러가 없이 오류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의 어떤 선언의 위치가 이제 중요한데 실제 최근에 나오는 C 언어 버전에서는 어떤 위치에서도 선언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중간에서도 선언을 해도 선언이 가능하다, 뭐 끝에서 선언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C 언어는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1978년에 만들어졌지만 계속 해당된 문법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고요. 최근까지 이제 1900 C11 혹은 최근에 C18 버전까지 어떤 변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C 언어의 버전도 존재한다 정도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같은 지역 변수도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동명이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다른 블록상에 같은 블록상의 동명이인은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실제 메인 함수의 count라는 변수 박스와 이제 서브 함수의 count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메인 함수의 박스랑 서브 함수의 박스가 다른 공간 속에 존재하는 박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지역이 다른 공간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 변수의 어떤 생존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생존 기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메모리에 로드된 다음에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블록상에 X라는 박스가 생성이 되고 3이라는 숫자가 정의가 되었을 때 실제 해당되는 블록을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되는 X라는 박스에서 X라는 박스가 이제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X라는 변수는 해당되는 블록을 해당되는 실행의 어떤 블록이 이제 빠져나가게 될 때 자동으로 소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지역 변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를 통해서 지역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역 변수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샵 include.h가 시작이 되고 메인 함수가 이제 처음 이제 부르는데 메인 함수에 이렇게 중괄호가 존재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 메인 함수의 영역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문이 있죠. 포문에 그리고 여기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괄호의 기준으로 이렇게 포문 기준으로 이렇게 영역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영역과 안에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 해당 예제에서는 지금 템프라는 어떤 지역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했고 그 박스를 만들었고 그 박스에 1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printf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템프는 템프 플러스 1이 되겠죠. 템프가 2가 될 텐데 이 값이 2로 이제 변하고 포문이 이렇게 한번 총 5번 돌겠잖아요. 돌 때마다 빠져나갔다가 사실은 이 블록을 빠져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해당되는 값을 다시 초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성을 하고 초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템프 값은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제 생애 주기가 생성이 됐다가 소멸됐다, 생성됐다가 소멸됐다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1 값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출력이 이렇게 계속 5번 다 출력이 1이 됐죠. 만약에 누적이 되게 하고 싶으면 스태틱이라는 어떤 나중에 나오는 그 에어글을 쓰든지 아니면은 얘를 인트 바깥으로 빼서 약간 메인 함수에 이제 글로벌한 형태로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값이 계속 쌓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지역 변수의 초기 값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실제 여기 int tem이라는 이제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내용들인데 변수를 선언만 한다고 해서 그 값이 깨끗이 초기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이 템프라는 공간을 갖다가 실제 선언을 할 때는 어떤 메모리 공간 속에서 여기 내 자리다라고 이제 깃발을 꽂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깃발을 꽂는 공간이 누군가가 썼던 자리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지 않았으면 그 공간 안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그래서 명수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해줘야 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예전 드렸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초기 값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매개 변수 있죠? 가운데 이렇게 매개 변수, 인자값을 받는 이 변수도 어떤 일종의 지역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가 시작이 되면 카운터라는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 박스는 이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운터를 1 더하고 카운터를 리턴했죠.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박스는 그대로 존재를 하고 카운터는 박스로 존재하고 거기에 있는 값만 이렇게 리턴하는 거예요. 네, 박스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값만 리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에 대한 어떤 그 매개 변수조차도 지역 변수이다라는 예제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해당되는 예제는 지금 함수 원형이 지금 있죠. 이렇게 있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함수 원형을 써주지 않고 하려면 지금 정의된 함수를 갖다가 메인 함수 앞쪽에다가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함수 원형을 갖다가 썼다고 하면 서브 함수를 썼다고 하면 함수 원형을 메인 함수 앞에다가 써줌으로 인해서 컴파일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inc라는 함수 원형을 하나 썼고요. 그리고 함수 원형은 지금 int인데 리턴 값이 입력 값은 int고 리턴 값도 int죠. 근데 여기는 void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오타예요. 그래서 int라고 바꿔줘야 되고요. int라고 여기다 쓰면 여기 리턴하고 카운터 값을 리턴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보이드라고 하면 얘도 보이드라고 해줘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납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함수조차도 매개 변수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i 값이 10이고 printf 했더니 함수 호출 전에 10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이 될 거고 inc 값을 갖다가 이제 호출을 해서 메인 함수가 호출을 해서 10을 던져주죠. 10이 던져지게 되면 그 함수 내부에서 inc라는 함수 내부에서 10이라는 카운터라는 박스에 10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1을 하죠. 그러면 박스 내부에는 11이 저장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리턴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 문장이 끝나고 이게 이제 소멸이 되면 사실 이 박스도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그 다음 그 printf 함수가 실행이 되죠. i 값은 변화가 없죠. 그냥 10이죠. 함수 호출 후에도 i 값은 10이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10이 아니고 11이 되게 만들려면 i 값의 전달 인자 값을 받아야 되고 리턴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11 값을 갖다 호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 예제는 둘 다 i는 10이라는 값을 전달을 받습니다. 지역 변수는 이제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만 어떤 공간 안에서만 선언되고 쓰이는 함수라고 하면 전역 변수는 말 그대로 글로벌 베리어블 함수 외부에서도 선언이 되어지고 이거를 소스 파일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변수다, 박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나눠 쓰려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전역 변수는 실제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나누지 않고 전부 전역 변수로 만들어서 쓰는 게 이제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커지고 시스템의 구분들이 이제 다변화되고 많은 그 시스템을 갖다 브렉다운하고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메모리 관리와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이제 변수 타입을 나눠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인베드 시스템, 작은 시스템에서는 지역 변수를 많이 안 쓰고 전역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연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에도 초기 값의 생존 기간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함수가 크게 add라는 함수 하나랑 메인 함수가 존재를 하죠. 이게 형식 그 함수 원형 안 써주려고 지금 메인 함수 앞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만약에 쓰려면 함수 원형 써주고 뒤로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함수 외부에 지금 int a와 int b 두 개의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add 함수에서 호출을 했네요. 이렇게 외부 변수를 내부에는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원래는 여기 int a랑 int b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도 해당되는 값을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글로벌하게 쓸 수 있는 박스니까 가져다가 더하는 거겠죠. 일단 이제 메인 함수 먼저 해석을 하면 int answer라는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a는 5, b는 7. 뭐예요? a라는 5라는 값하고 7라는 값을 정의를 했어요. 외부에 있는 공간 속에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죠. 실제 메인 함수 안에는 실제 a라는 박스랑 b라는 박스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외부에서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5라는 값하고 7라는 값을 전달을 했습니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answer해서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죠. 호출을 했는데 인자값은 던져주지 않았어요. 굳이 여기서 정의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어, 해당되는 값을 밸류 값을 콜 바이 밸류 형태로 전달하지 않고 전역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전역 변수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제 사용하게끔 했죠. 그래서 지금 A라는 공간엔 5를 집어넣고요. 여기 이제 A라는 공간, 전역 공간에 A라는 공간에 5를 집어넣고 B라는 공간에 7이라는 걸 집어넣었죠. 이 전역 공간상에 지금 이렇게 선언을 했고 기존에는 값을 직접 전달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달을 아무 값도 전달을 하지 않았어요. 호출을 할 때요. 그래서 add라는 값을 호출을 할 때 값을 전달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이렇게 끌어오게 했어요. 이렇게. 끌어왔죠? 두 개 값을 더하면 12가 되겠죠. 12 값을 리턴한 거죠. 리턴한 값을 answer라는 박스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10이라는. 프린트f 했을 때 플러스 7은 12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기존에 이제 콜바이 밸류 형태로 add 값을 인자값 두 개를 받아서 결과를 처리하고 리턴 해준 게 아니라 글로벌 변수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오는 형태로 덧셈 연산 함수를 갖다가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편할 수도 있지만 또 편하지 않는 이유가 이 모듈별로 해당되는 값을 갖다가 우리 함수를 만드는 이유 자체는 어떤 재사용성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다 좀 잘게 브렉다운을 해서 재사용성을 증대시키고 가독성을 증가시키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입구를 잘 만들어 놓지 않고 이렇게 글로벌 변수를 갖다 쓰게 되면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재사용성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소스 코드를 줄 때 코드를 보기가 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잘 나눠 가지고 필요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전역 변수에 대한 초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제가 여기 있는데요. 해당되는 초기 값을 갖다가 굳이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이렇게 전역 변수는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가 된다. 실제 메모리 공간에 저장하는 공간이 다릅니다. 전역 변수는. 실제 이제 지역 변수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그리고 그 힙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지만 전역 변수는 실제 다른 영역 공간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메모리 거리를 갖다 절약하기 위해서 어, 정적 그 공간 속에다 저장하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자동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제는 이제 전역 변수에 대한 예제인데요. 지금 해당된 코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당된 코드를 먼저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출력값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는 이제 지역 변수를 기준으로 사용을 했다면 지금 전역 진행을 하면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전역 변수 x는 선언하자마자 0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함수 원형을 보니까 서브 함수가 하나 존재를 하고 메인 함수에서 서브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죠. 서브 함수에서는 별표를 찍는 프린트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역 변수를 사용해서 프린트를 찍었던 거랑 전역 변수를 통해서 x를 찍으면 다른 결과가 도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한번 결과 먼저 보면 결과는 이렇게 별표를 10개 찍는 구조가 되는데요.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기 전에 x 값이 선언이 됐죠. 그리고 x는 공간에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시작하고 포문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x는 이제 0이고요. x가 0보다 10보다 작죠. 그러니까 서브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서브 함수가 실행이 이렇게 되죠. 값이 없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x 포문이 시작되는데 x는 0이고 x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일씩 증가를 시키면서 반복을 하죠. 그러면 x는 처음에는 아직도 0이에요. 0이고 별표를 하나 찍었어요. 찍고 다시 돌아가면 별표 x 값이 1 증가시켜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이 9가 될 때까지 별표를 10개 찍겠죠. 10개 찍겠죠. 찍은 다음에 나오니까 10이 돼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포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10보다 이미 10보다 작지가 않고 10이랑 같죠. 거짓이 된 거예요. 이 지금 포문이 한 번 돌았는데 글로벌 변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되고 포문이 시작이 됐는데 일단 x는 0으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x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서브 함수가 시작이 됐고요. 서브 함수 내에도 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10보다 작으니까 printf 별표를 하나 찍겠고
다 찍은 다음에 x 값을 1을 증가시키겠죠. 글로벌 변수가 1이 되는 거죠. 1이 됐고 10보다 작으니까 또 별표 하나 찍을 거고요. 총 별표를 9까지 찍은 다음에 x가 또 1 플러스 1에서 x가 10이 되겠죠. 그러면 거짓이니까 이 포문을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서브 함수가 한 번 실행하고 끝났고요. 돌아오니까 x를 더하려고 보니까 x를 이제 더했겠죠. 이게 끝나면 이제 더하죠. 그럼 더하면 x 값이 지금 x 값이 여기는 이제 플러스 1 되니까 11이 되겠죠. 11이 돼서 x가 10보다 작지 않죠. 거짓이 돼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포문도 한 번 돌고요. 이 포문도 한 번만 돌고 이제 이 메인 코드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별표를 10개만 찍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x의 최종 값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10이 됐죠. x 값이 최종 10이라는 값이 됐고 서브 함수가 종료될 때 또 이것 때문에 1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 여러분들 이제 실습할 때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x가 최종 이게 메인 함수가 끝날 때 이제 10이 되는 상황, 11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스템이 작은 시스템에서 편하게 코딩하려고 이제 전역 변수나 데이터 연관가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를 잘 나눠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함수들에서만 쓰이는 데이터는 전역 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전달하느냐? 예, 함수의 인자 값으로 외계 변수로 데이터를 전달해서 그 함수에서 처리해서 리턴하게끔 하는 구조로 만들어라. 이제 의외로 이제 전역 변수 쓰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메모리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데이터의 박스를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으면 메모리 상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로 다 쓰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전역 변수로 쓰고 나머지 지역적인 변수들은 지역 변수로 써야지 어떤 메모리의 어떤 그 증가 상태를 메모리 누수를 이제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예제가 여기 있는데요. 이제 sum이라는 변수는 전역 변수고요. 여기 있는 변수는 지역 변수이죠.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동일한 이름으로도 선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 지역 변수 이름 기준으로 이 코드가 이제 수행이 되어집니다. 지역 안에서는 지역 변수가 이제 왕이고요. 나가면 이제 전역 변수랑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런 별도의 형태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은 이제 전역 변수는 sum은 1이라는 거를 이제 선언과 정의를 했고, 이제 메인 함수에서 sum이라는 지역 변수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0이라고 초기화를 했죠. 그리고 printf를 실행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1이 된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만 지역 변수 내에서 sum은 지역의 전역의 썸이 아니고 지역의 썸을 기준으로 출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썸은 0이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어떤 생존 기간, 어떤 생애 주기 뭐 이런 거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해당되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언제 소멸이 되는지가 이제 무척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학습을 시작할 때는 별 큰 박스를 얼마만큼 만들든지 크기가 얼마나 크든지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양이 많아지거나 어떤 효율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속도나 그리고 시스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정성 때문에 이런 어떤 변수의 생애 주기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이제 수행에 대한 어떤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정적 할당, 뭐 자동 할당에 대한 개념들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적 할당이라고 하면 static allocation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 동안에 계속 유지하는 거.
다시 말해서 글로벌 형태로 계속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자동 할당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되는 블록이 들어갈 때만 생성하고 나올 때 없애버리는 거죠. 지역 베리어블이고 글로벌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전역 변수, 얘는 전역 변수고요. 얘는 지역 변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한번 실행이 되면 그 만들어진 박스가 전원이 나갈 때까지, 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 남아있는 경우고요. 자동 할당은 해당된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도 그 블록을 실행하지 않는 이상 해당되는 그 박스를 만들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실행을 했어도 실행이 끝나면 그 박스는 폐기가 돼요. 그래서 공간을 갖다가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변수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박스가 총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시작할 내가 이제 여기에 다 아큐파이드를 시켰어요. 공간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새로운 공간을 갖다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여기 있는 공간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비워놓고 여기 공간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정적 할당처럼 시작하자마자 공간을 다 점유를 시켜놓고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공간을 이제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지가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정적 할당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적 할당 형태로 쓰게 되면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서 혼동도 발생을 하고 메모리 풀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 할당이란 개념을 같이 쓰게 되는데 정적 할당을 통해서 써야 될 자료들은 이렇게 담아 놓는 거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이제 비워 놓고 그때그때 이제 일시적인 공간인 거죠. 비웠다 썼다 비웠다 썼다 하는 형태의 공간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메모리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할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어떤 생애주기, 어떤 메모리의 생애주기를 갖다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OS가 이제 최고의 그 CEO예요. 최고의 어떤 관리자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작은 어떤 회사의 조직인 거고 OS라고 보면 어떤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당되는 CEO나 그 조직에 어떤 일을 갖다 할당을 해주면 그 할당된 걸 가지고 이제 자원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보내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조직 체계를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OS가 그 일을 갖다가 할당할 수 있게끔 이제 그 공간을 마련해 주는데요. 일단 메모리 공간이 아니고 하드디스크 공간이나 SSD 공간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메모리에 로드합니다. 할당을 합니다. 메모리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HDD나 보조 장치에 있던 거를 메모리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우선 이동을 한 이후에 해당되는 코드들이 이제 실행할 수 있게끔 이제 명령어를 실행을 할 때는 메모리 공간에 존재하는 코드를 적재적소 필요에 맞게끔 CPU로 할당을 하고 연산을 진행을 해 갑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메모리 관리를 하고 명령물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게 로드가 되어지면 전역 변수가 먼저 글로벌 변수가 먼저 선언이 되고 메모리 공간에 대해 적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지역 변수들이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면서 그리고 스택 메모리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갑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생애 주기가 프로그램 실행하고 하드디스크나 SSD에서 데이터를 메모리에 로드하고 로드된 메모리를 이제 적재를 할 때 실제 전역 변수는 로드가 지금 여기 주 메모리 공간에 이렇게 로드가 실제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적재가 되고요. 실제 데이터 전역 변수는 여기 공간 안에 로드 될 때 가장 먼저 적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 주기에 실행 동안에 동적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아까 지역 메모리 있죠. 로컬에 해당되는 지역 변수를 갖다가 스택이나 이렇게 스택 공간에다가 쌓으면서
작업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코드 블록은 이제 이렇게 여기 데이터에 저장되고 전역 변수는 그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동쪽 할당과 지역 변수들이 스택과 힙의 런타임 시에 실제 프로그램의 실행 주기에 공간 안에 할당이 되고 쓰여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실행 주기에도 그 블록이 다 끝나면 여기 있는 공간을 클리어해서 다른 공간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이유가 OS 입장에서 보면은 그 프로그램 하나만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블록에 해당되는 코드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역 변수 공간을 갖다가 메모리가 다 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 풀이 일어나고 더 다른 일은 이제 스레드 형태로 멀티태스크 형태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게 도용적 할당이라든지 지역 변수 형태로 만들어 놓고 메모리를 절약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애 주기가 뭐 이렇게 된다. 변수의 선언된 위치와 뭐 저장 유형 지정자를 이제 통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변수가 생성이 되어지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갖다가 구분을 해줄 수 있고 필요에 맞게끔 쓰이게끔 그러니까 생애 주기를 갖다가 변경해주는 에어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거가 이제 오토라는 에어거, 레지스터라는 에어거, 스택 그리고 익스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오토라는 개념은 해당된 변수 자료형의 앞에 오토라고 붙이면 해당된 블록을 들어갔을 때 생성이 되고 블록을 나오면 사라지게끔 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토라는 값을 써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제 먹히는 지역 변수 형태의 경우에는 먹히는 경우고요.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CPU 공간 안에도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장할 수 있게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자원의 한정성은 존재하죠.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지역 공간 안에 데이터가 어, 동적 할당이나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블록이 끝나면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끔 전역 변수 공간 안에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스태틱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턴이라고 하는 거는 전역 변수를 다른 그 공간상에서 다른 소스 코드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지정자 에어거입니다. 일단 해당되는 에어거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 유형자 중에 오토라는 이제 그 에어거인데 변수의 선언 위치를 자동으로 만들 블록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에어거다. 그래서 도를 생략해도 자동 변수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을 쭉 드렸는데 도를 넣어주거나 빼거나 상관없이 메인 함수가 끝나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음, 생성이 됐다가 우리 뭐 어떤 생애 주기가 다 존재를 하죠. 어떤 생물체든 동물이든지 한번 태어나고 죽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치인 것처럼 이 공간상에서 한번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소멸되는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오토라는 에어거를 붙여야 된다. 근데 굳이 붙여주지 않아도 그렇게 작동을 한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거를 갖다가 붙이는 거랑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안 붙이면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이 어카운트는 여기 보면은 스태틱이라는 변수 그 에어거가 있는데 지금 이걸 붙여놓으면 이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스카우트가 지역 변수가 정적 변수라는 형태로 변하거든요. 이 공간 안에 이 변수가 전역 변수처럼 변해요. 대신 이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지역적인 한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서브라는 공간 안에서만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공간에서는 쓸 수는 없고 이 지역 공간 안에서만 존재하는 변수인데 호출도 외부에서는 할 수는 없고 이 공간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이 함수가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더라도 이 해당되는 스카우트는 계속 남아있다. 개념들을 갖다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결과들이 그럼 이 코드는 그럼 어떻게 나올까?
지금 이제 결과를 먼저 봤는데, 실제로는 이 값이 이제 0이 다 떠야 되는데, 이 스태틱이라는 값을 붙여줬기 때문에, 해당되는 그 서브 함수가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될 때, 그 공간 안에 스태틱이라는 스카우트의 변수는 계속 그 값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 1, 2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메인 함수를 먼저 보면서 해석을 진행을 할 건데요. 메인 함수에 서브 함수를 총 3번 호출을 했습니다. 3번 호출을 할 때 매번 이제 서브 함수가 이제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겠죠. 첫 번째 서브 함수를 호출했을 때 static int scout라는 거는 지역 변수이긴 하지만 어떤 이제 생애 주기가 죽질 않는 거죠. 얘는 불사하는 거죠. 어느 공간 안에서 서브 공간 안에서만 불사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스카우트는 실제 서브라는 함수가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더라도 이 블럭은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어카운트도 이제 만들어지는데 어카운트는 만들어졌다가 서브 함수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printf에서 스카우트를 한번 찍죠. 그리고 어카운트도 한번 찍죠. 처음에는 00 찍히겠죠. 이렇게 한번 찍었어요. 찍고 둘 다 1씩 더했어요. 그러면 둘 다 이제 이렇게 얘는 이제 스카우트고 얘는 어카운트라고 했을 때 스카우트고 어카운트라는 게 있을 때 둘 다 이제 A라는 0이라는 공간 0을 이제 쌓았죠. 쌓고 둘 다 찍었더니 이제 0이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1씩 더했죠. 그럼 얘도 1 되고 얘도 1이 됐겠죠. 근데 이제 이게 호출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근데 얘는 스태틱 함수라서 스태틱 그 에어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요. 얘만 이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서브 함수가 이제 한번 끝났죠. 그다음에 두 번째 게 실행되죠. 실행됐을 때 얘가 이제 그 스태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1이라는 값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요. 여기 정의가 안 돼요. 예, 새로 0으로 정의가 안 돼요. 그리고 프린터를 찍어 봤더니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찍혔어요. 그리고 어카운트도 다시 찍어 봤더니 0이라 아까 소멸됐기 때문에 0으로 다시 초기화 되겠죠. 그리고 1씩 더해요. 그럼 여기는 2가 되고 얘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호출을 할 때 또 2와 0이 이렇게 찍히는. 그래서 그 지역 변수이지만 정적 변수로 해당되는 불사의 몸을 갖는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스태틱 어떤 지정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지스터라는 어떤 변수의 에어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 그 자료형 앞에다가 레지스터라는 에어거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제 이걸 쓰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CPU 안에 이제 레지스터, CPU 안에 메모리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메모리가 있다라는 의미 자체는 좀 더 빠르게 연산을 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 메모리 공간에 CPU 공간에 메모리가 있으면 좀 더 액세스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주고받는 게 훨씬 빠를 거잖아요. 메모리 공간에 있으면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가까운 공간에 있으니까 액세스가 빠르겠죠. 대신 이제 그 메모리의 레지스터의 공간 자체가 좀 작겠죠. 어,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이유는 이제 그렇고 빠르고 액세스가 빠르고 이제 변수를 단 이제 변수의 제한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쓴다. 이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그 CPU에 저장되는 변수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어거를 붙여놓으면은 최적화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최적화 수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컴파일을 할 때 해당되는 일반적인 자료형들은 실제 정적 변수 해당되는 그 변수를 갖다가 뭐 레지스터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메모리 공간에 저장할 수도 최적화하는 과정에 어떤 그 메모리의 어떤 타입은 같지만 저장되는 위치는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에어거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어디에 변수가 저장되어진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를 수행하지 않고 쓸 수가 있습니다.
최저가 과정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해당되는 자료를 갖다가 질을 정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롤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는 레지스터는 그 CPU에 있는 레지스터 메모리 공간 안에 저장을 한다고 하지만 이 볼레이트를 지정해주면 그냥 그 메모리 공간 안에 명확하게 메모리 공간에 저장한다라고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하드웨어가 수시로 변하는 변수 값을 저장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해당되는 IO 값들, 인풋, 아웃풋에 해당되는 포트들 있죠. 그래서 뭐 해당되는 스위치가 뭐 주기가 해당되는 뭐 디지털 포트 1번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뭐 초당 뭐 1000번 정도 온오프 된다 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들 때 그 값에 대한 값을 갖다가 저장하는 박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CPU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CPU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실제 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CEO가 아주 단순한 일에 노출이 되면 큰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의 어떤 어, 그 부분에 따라서 로드가 할당되어야 되는 것처럼 실제 IO 단에 인풋과 아웃풋이 빈번한 공간을 실제 레지스터, CPU 레지스터에 할당을 해놓으면 전체적인 성능이 저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IO 단은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한다라고 강제로 할당하기 위해서 볼레이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주지 않아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하지만 최적화 과정에서 그 인베디드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약을 붙여서 쓰는 경우도 있다. 기존에 이제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제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은행 계좌 구현하기라는 어떤 예제인데 일단 돈이 생기면은 일단 저금을 하는 세이브하는 어떤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어서 저금을 하게끔 만드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저금할 금액을 인자로 아규먼트로 받고 이렇게 save 100 하면 100원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save라는 함수는 이제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넣고 10,000원이 저장된 걸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5,000원을 넣고 50,000원을 넣고 기존의 10,000원과 50,000원이 더해진 60,000원이 되고 이렇게 해당되는 값들이 입출금에 대한 잔고가 표시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더 void save라는 함수의 원형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규먼트로 amount라는 값을 입력을 받고요. 입력받은 값을 기준으로 해서 스태틱 변수 안에 밸런스, 그러니까 실제 잔고가 지금 0원인 상태를 이제 초기화를 한번 했지만 그 박스가 계속 존재함으로 인해서 해당된 잔고가 계속 쌓이거나 빠지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죠. 반환형은 없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해당된 잔고를 갖다가 저장하는 형태가 되는데 일단 그 if문에서 amount 값이 양이 해당되는 입출금 양이 0보다 크면 amount 값을 일단 보여주고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보여주고요. 만약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값을 붙여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해당된 잔고는 잔고, 밸런스는 밸런스 플러스 어마운트다 해서 해당되는 입금에 대한 출금에 대한 값을 계속 누적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잔고 값을 갖다가 표시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printf에 이제 그 캐리지 리턴이 여기 없죠. 없으니까 바로 옆에 찍히는 거죠. 옆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save라는 함수를 출을 하겠죠. 그래서 printf를 통해서 지금대로 출력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save 함수를 총 이렇게 4번 호출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잔고가 0이었는데 10,000원, 50,000원, 마이너스 10,000원, 30,000원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해당되는 입금과 출금 상황 그리고 잔고 상황을 갖다가 계속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표시를 했는데 세이브만 하면 해당되는 매개 변수 10,000원을 보내고 그 값이 양수이니까 양수의 값을 표현하면서 잔고에 계속 누적을 해 가겠죠. 그래서 10,000원, 50,000원, 마이너스 10,000원, 30,000원에 해당되는 총 누적값들이 이렇게 출력되는 예제를 지금 GDB 온라인을 통해서 코딩을 하고 이제 출력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각 입금 그리고 입금대에서 해당되는 더해진 굳이 제가 출력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론 수업 시간에 이론 수업만 듣고 출력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실습을 좀 하라는 그 의미에서 지금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GDB 온라인을 통해서 그 모든 코드를 다 실습하지는 못하더라도 실습을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코드가 save라는 그 함수 원형이 지금 세이브를 갖다가 지금 계속 호출을 하고 있죠. 호출한 결과를 갖다가 지금 결과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해당되는 어마운트를 표시할 때는 지금 탭을 먹이는 거죠. 탭을 먹여서 해당되는 출력 자체를 갖다가 출력 형태에 있는 부분에 찍게끔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해당되는 잔고가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지금 스태틱이라는 예약어 때문이다. 세이브라는 공간 안에서는 계속 생성과 소멸을 하지 않고 계속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 메모리 공간에 점유하면서 그 박스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다음 예제는 이제 한 번만 초기화하는 특징들을 갖다가 스태틱 함수의 어떤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베디드 시스템이나 이런 그 하드웨어적인 시스템들은 전장 제품들은 뭐 이런 이닛이라는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장치를 초기화를 하는데 그런 장치 초기화할 때도 이렇게 스태틱 변수를 쓸 수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init이라는 그 함수 원형을 한번 써줬죠. 함수 원형이 여기 있고요. 메인 함수에서 init 함수를 갖다가 호출을 하는데 3번을 호출해도 굳이 나머지 2번은 그 이미 init이 되어 있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 결과가 이미 초기화되었으므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정도 출력을 할 겁니다. 초반에만 이제 네트워크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정도 표시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초기 init을 할 때 첫 번째 이터레이션, 첫 번째 실행을 할 때만 init이 0이기 때문에 이 printf를 한번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it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미 해당된 스태틱 값이 1로 변해 있기 때문에 이미 초기화 되었으므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가 연속으로 2번 출력되는 형태로 결과물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결, 링키지라고 하는데 다른 범위에 속하는 변수들을 서로 연결하는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다른 범위 안에, 다른 파일 안에 존재하는 변수들 간에 서로 연결을 할 때 이제 쓰는 방법들인데 이거는 이제 전역 변수만 연결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영역과 여기 있는 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외부 연결, 내부 연결, 무연결이라는 게 있는데 연결을 할 때 어떤 변수를 쓰느냐, 어떤 예약어를 쓰느냐, 여기 extern이라는 예약어를 활용을 해서 이걸 활용을 해서 연결을 한다. 예를 들어서 file.c라는 공간 안에 글로벌이라는 변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파일 1에서도 쓰고 싶고요. 파일 3에서도 쓰고 싶어요. 같은 변수로 쓰고 싶을 때 그냥 쓰면 안 되고 이거를 이제 extern이라는 예약어를 붙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공간 안에 1에 있는 1인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역시나 파일 3.c에서도 이렇게 익스턴을 붙여주고 해당된 변수명을 이렇게 자료용을 선언을 해주면 파일 2에서 썼던 그 글로벌 변수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는 파일 하나에 메인 함수랑 서버 함수를 다 구성을 했지만
이제 파일 사이즈가 커지거나 일단 조직화된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때는 모듈화를 하고 파일 구분까지 다 짓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글로벌 변수를 갖다가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link 1.c, link 2.c, 지금 여기 함수도 지금 익스턴을 했죠. 네, 파일도 익스턴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link 1.c에서 여기 이제 전역 변수를 여기서 쓰려고 익스턴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안 된다라고 X를 표시된 거는 스태틱이라고 붙여져 있으면 이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공간 안에서만 계속 유지를 하게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그 글로벌 어, 형태이긴 하지만 여기 내부에서만 글로벌이에요. 네, 내부에서만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만 해당되는 그 정수값이 계속 유지가 될 뿐이지 외부랑 링크가 안 된다. 전역 변수만 외부에서 익스턴을 통해서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익스턴에서 함수도 이렇게 공유를 해서 쓰고 있죠. void 서브라는 함수를 갖다가 지금 익스턴 해가지고 자료형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함수도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다. 아까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main.c에 해당되는 파일이지만 sub.c에 있는 이 f1과 f2를 갖다가 익스턴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단 이것도 이제 똑같이 스태틱이 붙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스태틱이 없으면 이렇게 해당되는 파일에 있는 함수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함수, 그러니까 AR을 통해서 일반적인 자동 저장 유형을 갖다 권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인베드 시스템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해당되는 자료형을 갖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최적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한다는 의미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쓰는 경우도 있고 최적화 과정이 코드가 최적화하는 것보다 전문가가 최적화하는 경우가 더 그 시스템에 맞게끔 최적화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그냥 그 옵티마이즈 할 수 있게끔 버튼이 있거든요. 그 버튼 옵티마이즈에 해당되는 컴파일 옵티마이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옵티마이즈를 하지 않고 해당되는 타겟 시스템의 그 메모리 상황 그리고 CPU 상황에 맞춰서 해당된 자료용을 갖다가 아까처럼 이렇게 앞에 AR을 붙여가지고 레지스터 변수라든지 그리고 스태틱이라든지 해당된 익스턴을 갖다가 직접 저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외부 참조 변수들을 이렇게 표로 잘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턴이라는 그 키워드 AR는 일단 글로벌 변수를 갖다가 참조를 할 때 쓴다고 했고 영구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 파일에서 다 가져다 쓸 수가 있죠. 스태틱은 하나의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하나의 소스 파일에서 지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역 변수는 키워드는 없죠. 글로벌이라는 키워드 붙일 수도 있지만 없습니다. 없고 모든 소스 파일에서 쓸 수가 있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링크를 할 때는 이제 익스턴을 써서 써야 되는 거고요. 정적 내부적인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 쓸 때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 또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죠. 레지스터드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 임시적으로 쓸 수가 있죠. 쓸 수가 있지만 속도가 이제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는 거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고요. 난수 발생기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고 학습을 진행하시면
예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익스턴이라는 지금 외부 파일을 참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레지스터라는 그 에어거를 붙여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변 매개 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C에 그 속하는 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 근데 보통 이렇게는 안 쓰고 나중에는 포인터 개념을 통해서 해당되는 매개 변수를 갖다가 여러 개를 쭉 씁니다. 지금 이걸 가변 매개 변수를 쓸 때는 이거 이제 이 그 전처리기를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쓸 일은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콜 바이 밸류 형태로의 가변 매개 변수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 속도 때문에 나중에 포인터 개념을 배운 이후에 실제 가변 매개 변수를 콜 바이 밸류가 아니라 콜 바이 레퍼런스 형태로 해당되는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예제는. 그리고 이제 리커시브가 있는데 이제 재기함수라고 해서 순환 리커시브인데 수학적인 부분에서만 존재를 하고 일반 실무에서 쓰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해당되는 팩토리얼 개념을 갖다가 계산을 할 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시 원래 함수를 자기가 함수 내부에서 다시 부르는 거거든요. 지금 팩토리얼이 있죠. 외부에 선언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팩토리를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돌죠. 네. 그래서 자기 거를 다시 호출해서 쓰는 거죠. 금방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팩토리얼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네, 해당된 팩토리얼 계산 예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실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수 출력하는 출력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학습 네, 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함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부분 개념들을 좀 잘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어떤 이런 재사용성 그리고 여러 가지 메모리의 어떤 누수 없이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조금 더 여기서 추가적으로 포인터 개념과 배열을 잘 활용을 하면 정말 훌륭한 코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궁금하거나 의문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